자, 봅시다. 8번 볼게요. 정수 ABC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족을 한대. 절대값 A가 1보다 커나 같고, B 이렇게 커나 같고, C 이렇게 커나 같고, O 이렇게. 수소상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정수 AB입니다. 정수 AB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절대값 ABC를 각각 라지 ABC라고 놔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ABC는 1부터 5 사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ABC간에는 서로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중복해서 1부터 5 중에서 중복해서 하여 3번 선택을 해볼게요. 예컨대 1, 2, 2 이렇게. 그럼 1, 2, 2 이렇게 고르면 ABC가 누가 뭐가 될지는 정해져 있어요. 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거든. 즉 A가 1, B가 2, C가 2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한 가지 정해지고 나면 이 한 가지 순서상에 대해서 실제로 절대값 ABC이기 때문에 각각 뿔마 2에 3승가지씩 존재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긴 순서상이 몇 개 존재하냐면 5개 중 중복해서 3번을 선택하는 가지수인 O, H 3가지만큼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 각각 8개씩 존재해서 곱하면 끝. 14번 봅시다. 이거 그거다. 자, 똑같은 장미, 똑같은 국화, A, B, C. 근데 모두 한 송이씩 이상은 받아야 되죠. 그럼 장미가 8개, 국화가 6개인데 A, B, C한테 줍니다. 그럼 A, B, C가 각각 장미랑 국화를 받는 그 서로의 관계가 없죠. 장미를 받는 것과 국화를 받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럼 A, B, C 각각 장미 1개씩 줘야 되고 각각 국화 1개씩은 줘야 돼요. 남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인 거지. 남은 장미가 5개인데 3명한테 주는 거죠. 즉 3명 중에 중복해서 5번을 선택을 하면 이 장미를 다 줬을 것이고, 똑같이 국화도 3개를 다 주고 나니까 3명 중에 3개를 또 따로따로 그냥 곱해서 풀어내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6번. 36, 42. 36. 자, 빨파초 3가지 펜인데 적어도 한 개씩 밑줄 포함하여 15개 이하의 펜을 선택 밑줄. 근데 각각 15개씩 이상이 있대요. 그리고 같은 거는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요 펜들이 개 많다고, 내가 중요한 거는 각각의 펜이 선택된 횟수가 중요해요. 그러면 빨강, 파랑, 초록을 편의상 R, 파랑이면 B, G 이렇게 되겠죠. R, B, G. 너가 각각의 개수를 더했을 때 15개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서 각각은 이렇게 돼야 되죠. 커나 같다 1, 커나 같다 1, 커나 같다 1 이렇게 되죠. 적어도 1개씩은 포함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양변에다가 1씩 뺐습니다. 프라임으로 바꾸고 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3 뺐으니까 12가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문제죠. 우리가 요거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너를 3개 중에서 12개를 고르는 3H12에다가 3개 중에서 11개를 고르는 3H11 쭉쭉쭉 더해서 3H0까지 요거를 조합기호로 바꿀 수가 있었죠. 조합기호로 바꾸시면 2개 더하면 14, C 12, 너가 13, C 11 더하기 너가 2, C 0까지. 근데 얘는 14, C 2 더하기 13, C 2 더하기 2, C 2였기 때문에 각각에다 1 더하면 15, C 3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요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너에다가 W라는 새로운 어떠한 변수 하나를 도입을 주고 부등호를 등호로 바꾸고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이와 같은 순서쌍과 아까 3개가 12 이하인 순서쌍이 동일했기 때문에 얘가 4H 12로 이렇게 풀어내셔도 상관이 없다. 위아래는 동일하다. 위에 요거 W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식이 조금 새로웠죠. 그죠? 아마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변수 하나를 추가하고, 그러니까 부등호가 있을 때는 변수 하나를 추가하고 등호로 바꿔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네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부터 요게 12일 때까지가 바로 요만큼의 합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더한 거랑 얘랑 동일하다. 이렇게 서로 동일하다. 마지막 42번.
숙제 질문이 이렇게 없는 경우 사실 참 드문데, 숙제 질문이 이렇게 없는 건 보통 숙제가 존나 쉬울 때인데.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숙제를 전혀 안 해왔을 때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까지 숙제를 안 해온 거 사실 참 드물게 봅니다. 보통은 해오는데 어느 정도라도. 희한한데. 많이 바쁜가? 자, 볼게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해달랬죠? x 더하기 x분의 10, x분의 1, 너의 10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 자체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하고 싶고, 그러면 너랑 개수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1에다가는 뭐가 곱해줘야 되냐면 x가 곱해줘야 되고, 너에다가는 x의 0승이 곱해줘야 되고, 너에다가는 x의 마이너스 1승이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봤어. 요 형태는 개수가 등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랑 처음에 x의 10승부터, 그 다음에는 너가 9번 한 번이면 x의 8승 등장하죠. 그 다음에는 x의 6승 등장하고 땡땡땡 마지막에 x의 마이너스 10승까지. 즉 내가 오른쪽 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은 종류밖에 없습니다. 즉 뭐밖에 없냐면 이 자리가 짝수인 것들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1에다가 x를 곱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x제곱에다가 x-1이 곱해진 상황도 없고, 오로지 x에다가 x의 0승을 곱해서 x의 1승이 되는 상황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가 x의 0승이 되려면 각각이 5승이 이렇게 돼야 돼서 값은 10, 1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변형이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는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이라 좀 쉬운 거고, 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내신할 때 나오는데, 이런 것의 형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너가 10번 선택되면 x의 20승일 거 아니야. 그 다음이 뭐가 되니? 너가 9번이고 너가 한 번 선택되면 18에서 1 빼니가 17승이죠. 그 다음에는 x의 14승이죠. x의 마이너스 10승까지. 즉 위에 요 자리가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인 3k 플러스 2 꼴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는 짝수에 나오듯이 이런 거 거듭 제곱하면 이렇게 3k 플러스 2 형태 나온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된다. 됐죠? 자, 잠깐 쉽시다. 자, 봅시다. 오늘은 확률의 뜻을 설명을 할 거예요. 확률의 뜻. 확률의 뜻. 확률의 뜻 단어는 일단 어떠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어떤 시행, 어떤 사건,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시면, 시행이라는 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 어떠한 행위.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진다. 사건은 그 행위에 따른 결과예요. 에 따른 결과. 예컨대 앞이 나왔다, 뭐 뒤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던진다, 행위, 1이 나왔다, 2가 나왔다, 3이 나왔다, 4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사건. 그 중에서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사건들을 내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때 그 전체 사건분의 전체 사건 분에 내가 어떠한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 어떠한 확률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볼게요.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굴린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 어떠한 확률을 보고 싶다. 예를 들어 짝수가 나오는 사건. 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6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짝수는 2, 4,
6이니까 6개 중에 3개라서 6분의 3이라서 뭐 2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이런 게 이제 어떤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만 할 거면 오늘 수업 안 하겠죠. 자, 우리가 또 다른 걸 해볼게요. 어떠한 걸 하기로 했냐면,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이 1개가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나는 시행 공을 꺼낸다. 낸다. 그때 사건. 자, 사건 나올 수 있는 거 뭐니? 흰 공이 나온다. 검은 공이 나온다. 요거 사건 2개 맞죠? 그럼 전체 사건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2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떠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2개 중에서 사건 너 하나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왜 안 맞냐는 거지. 저기서는 아까 맞았는데, 저기서는 전체 사건에다가 내가 관찰하고 싶은 그 사건들을 분자에다 올려봤더니 그게 이제 사실은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래서 보통 요 사건이라고 하고 요 사건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어떠한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경우의 수. 사건의 개수랑 경우의 수랑 실제로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안 맞더라 이거야. 여기선 맞았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이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그 확률이 어때요? 동일하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1부터 6까지, 내가 주사위라는 건 보통 정육면체를 말하니까 직육면체면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정육면체 주사위라면 나는 각각의 모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 분의 내가 실제로 관찰하고자 하는 녀석들의 비율을 봤을 때 당연히 6분의 3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성립한다면, 여기서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각각의 사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확률이 좀 다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확률을 이처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판단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확률 단어에서 중요한 개념인 근원 사건이라는 개념이 나와. 근원 사건. 확률은 근원 사건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원 사건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은 사건인데 내가 그 발생할 확률이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확률이 같은 그러한 사건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여기로 다시 왔어요. 흰 공과 검은 공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원래는 흰 공과 검은 공밖에 없는데 내가 마치 너네가 이름이 있는 것처럼 너가 흰 공 1번, 너가 검은 공 1, 2, 3, 4번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은 흰 공, 검은 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흰 공 1번 나올 수 있고 검은 공 1, 2, 3, 4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내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그 중에서 1개니까 5개 중에서 1개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상황을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단원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이처럼 실제로는 같은 대상인데 구분이 안 되는 대상인데 내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서 여기서 경우의 수를 5개로 늘렸고 그 관찰 대상을 1개로 좁히면 5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식,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률 계산을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떠한 특정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는데 확률 보통 P라고 쓰고, 이거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요거를 전체 집합으로 봅니다. 전체 집합 PA라고 할게요. 너는 A라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보는데 어디까지나 얘는 근원 사건의 으로 관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잘한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A, P, P, F를 어떻게 쓰죠? 이상하죠? 이건가요? L이 두 개 아니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영어 되게 잘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딴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애플인데 너를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는데 양 끝에 뭐 자음이, 음이, 올 확률을 구해라. 자, 일단 여기서 너를 나열을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나열을 하는 상황이면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가 나와야 되냐면 같은 것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5팩 나누기 2팩토리얼 가지가 나와야 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양옆에 자음이 와야 된대요. 양옆에 자음이 올 수 있는 상황은 A, P, P, L, E. 즉, E가 맨 끝에만 안 오면 되죠. 그죠? E가 요 세 자리 중에 하나 오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나열할 수 있겠네. 그럼 세 자리 중에 하나 오고 3 곱하기. 내가 그 다음에는 남은 4개가 4자리로 오면 되죠. 걔네는 자유롭게. 씨발 A도 모음이네. 영어 잘한다는 거 뻥 같죠? 진짜 잘하는데. 자, 그러면 양옆에 그러네요. A 모음이죠. 왜 자음 같았죠? 영어 되게 오랜만입니다. 자, PPL 얘네가 양옆에 와야 돼요. 그러면 올 수 있는 상황이 PP, PL, LP 이렇게 세 가지죠. 그거에 대해서 각각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자, PP 온다고 치면 PP 오면 가운데 A, L, E 나열하는 6가지. LP 온다고 치면 LP 오면 몇 가지죠? LP 오면 또 여전히 6가지죠. PL와도 6가지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PP가 오는 상황이 없어요. 가운데 PP가 올 수가 없어요. 가운데는 항상 모음 2개랑 자음 1개가 오기 때문에 걔는 서로 다른 3개라서 뭐 답이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내가 P랑 P를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지수로 요 전체 가지수를 구했죠. 자, 요렇게 구한 방식이랑 내가 이거를 아예 서로 다 다르게 내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요렇게 P1, P2라고 붙일게요. 그러면 그냥 나열하는 가지수는 원래 5가지입니다. 5팩이죠. 5개의 대상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양 끝에 자음이 올 수 있는 거는 요 3개 중에서 3 곱하기 끝에 2개 곱하기 나머지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구한 거랑 요거랑 사실 답은 같죠. 얘는 답이 똑같아요. 지금 봐봐, 얘 18이고 요거 지금 36이란 말이야. 위아래 2로 나누면 답은 똑같아요. 근데 계산 과정이 어때? 우리가 뭔가 중복되는 게 있으면 경우의 수 계산하기가 되게 불편했단 말이야. 확률 단원에서는 같은 것이 있더라도 다르게 놓고 내가 이 다른 상황으로 놓고서 그냥 풀어내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고, 요렇게 풀었을 때 식이 더 간결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서로 다르게 놓고서 푸는 경우가 많다. 중복조합 같은 거 확률에서 상당히 안 쓰입니다. 상당히 안 쓰이는 이유가 중복조합을 통해서 구해낸 순서상들의 각각이 발생할 확률이 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근원 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중복조합으로 놓지 않고 대상을 다 그냥 다르게 놓고 중복 순열의 관점에서 보면 중복 순열은 각각의 대상이 서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다 근원 사건의 형태가 되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충분히 풀어내기가 좋다. 그래서 요거는 확률의 뜻단원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한 3년 전인가 중동에서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제 중복조합으로 풀면 답이 나오는데 중복조합으로 했을 때 근원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전원정답되는 약간 그런 십새끼 같은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중복조합 같은 거는 이쪽 확률 단원에서 잘 안 쓰인다. 왜? 근원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원 사건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봅시다. 내가 같은 공 3개를 A, B, C한테 나눠주기로 했대요. 주기로 이때 A가 공 1개를 받을 확률을 구해봐라. 자, 같은 공이죠? 같은 공이기 때문에 나는 A, B, C한테 나눠준다고 치면 원래 전체 가지수 뭐냐면 그냥 3H, 3이에요. 맞아요?
그죠? 경우의 수로 한번 풀어볼게. 그냥 중복조합으로 풀어볼게요. 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서 A한테는 한 개를 준대요. 아, 그럼 A한테 한 개를 먼저 주자. 한 개를 줬어요. 그럼 나머지 BC한테 남은 두 개를 주면 되죠. EHE가 되겠죠.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중복조합으로 같은 공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한 답입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면 이게 지금 5C 3이니까 10분의 너가 3C이니까 3, 10분의 3이 나와요. 이런 답이 나왔죠. 그죠? 야, 이 같은 공을 내가 다 다르게 봐볼게. 같은 공이 아니고 다른 공으로 바꿔도 사실 A가 한 개를 받을 확률 자체는 동일할 거야. 내가 A에다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 같은 공인데 시발 거기다 약간 마킹을 했어요. 이제 표시목이죠. 그래서 마킹을 해놓고 이거를 막 나눠줬습니다. 그래도 전혀 A가 한 개를 받을 확률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겠죠. 그럼 다른 공 3개라고 친다면 어떻게 돼요? 너에다 줄 확률은 3의 3승가이죠. 그죠? 각각이 A, B, C한테 주어질 확률, 경우수 자체가 3가지씩이니까. 분해. 내가 A가 하나를 받아야 돼. 근데 A가 어느 거를 받을지가 중요하죠? 3C1이에요. 곱하기. 나머지 2개는 얘네한테 자유롭게 가죠? 얘네한테밖에 못 가죠? 2의 제곱이죠. 얘랑 얘랑 같겠니? 누가 봐도 분모가 10이고 넌 3의 3승인데? 다르죠? 둘 중에 뭐가 답이라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걸로 본 게 답이야. 내가 같은 걸로 풀었을 때랑 다른 걸로 풀었을 때랑 확률 계산이 안 맞지? 무조건 다르게 판단하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다르게 본 게 좀 더 근원 사건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3개를 얘네한테 줄 수 있는 수서상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 2, 0 이렇게 생긴 수서상이랑 3, 0, 0 봐봐. 중복 조합 입장에서는 너라는 수서상이랑 너라는 수서상이 똑같은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똑같은 한 가지 경우의 수예요. 맞아?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네를 대상을 내가 다르게 봤어. 다르게 보면 네가 3개를 받는다라는 상황이랑 네가 1개 받고 네가 2개를 받는다라는 상황 입장에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3개 다 너한테 가는 거는 한 가지예요. 그죠? 다 AA가 되는 거죠. 지금 요 다른 공 3개를 편의상 이름을 XYZ라고 할게요. 자, XYZ 입장에서 AAA한테 간 이와 같은 한 가지입니다. 얘는 한 가지예요. 얘를 서로 다르게 봐도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잘 봐. 얘는 A가 한 개를 받을 건데 이 중에서 A는 하나만 있으면 돼. A 하나를 골랐어. 예컨대 A를 골랐어. 이렇게 3가지가 가능하죠. 나머지가 B가 되죠. 즉 무슨 얘기야? 내가 실제로 공을 아무리 같은 공이라고 할지라도 마구잡이로 랜덤하게 줬을 때 아주 우연하게 A가 3개를 다 받을 확률은 A가 1개를 받고 B가 2개를 받을 확률에 비해서는 3분의 1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둘이 발생할 확률이 달라요. 지금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복조합으로 확률 계산을 한다는 거는 문제를 틀리겠다는 얘기인데 중동에서 이걸 냈다고. 확률 문제를 낼 때. 이걸로 객관식이었어요. 심지어 객관식이었고 답이 이걸로 하면 나오고 이거 중복조합으로 중복순열로 하면 안 나오는. 그래서 말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해라. 내가 같은 공이어도 그냥 대상이 다르다라고 놓고 그거를 나눠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요게 확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 단원과 차별화가 되는 거죠. 경우의 수 내가 같은 공 3개일 때랑 다른 공 3개일 때랑 답이 달라진단 말이야. 경우의 수에서는. 근데 확률에서는 같은 공 3개라고 줬을 때 같은 공으로 내가 중복조합을 가지고 확률을 풀면 오히려 답이 틀리고 내 마음대로 같은 공을 다른 공으로 바꿔서 중복, 순열로 풀어내야지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온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약간 헷갈릴 때는 그냥 대상을 다 구분을 해라. 특히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자, 요게 이제 아주 좀 까다로워지는 게 원탁에서 같은 대상이 있을 때 좀 까다로워지는데 걔는 약간 지금 하기엔 TMI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위에 보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뭐 여러 가지 막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고 용어만 조금 더 설명하면 합사건은 그냥 합집합이에요. 곱사건은 교집합입니다. 별거 없고 요거만 배반사건만 좀 보시면 돼요.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다음 시간에 할 그 확률의 어떤 종속과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 건데 배반 사건은 뭐냐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는 A, B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끝이에요. 여기 끝입니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기본적으로 사건 어떤 경우의 수, 사실은 그 경우의 수를 모은 어떠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집합들이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걸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 눈이 나올 확률이랑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랑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 서로 배반 사건이죠. 홀수이면서 짝수일 수가 없잖아. 교집합이 없죠. 그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걸 아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할 이제 서로 독립이다. 서로 독립 사건이 된다. 요거랑 이제 구분을 할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배반 사건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률에서 이제 덧셈 정리랑 확률의 덧셈 정리랑 덧셈 정리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이 나오는데 여사건의 확률은 굉장히 간단해요. 얘는 결론 PA는 1에서 PA의 여집합을 빼면 되겠다. 당연히. 즉 A가 될 확률은 내가 A가 될 확률을 직접 구해도 되지만 A가 아닐 확률에서 1에서 빼갖고 구할 수도 있다. 우리 앞에서 이제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 구할 때도 똑같았죠. 항상 여사건 관찰하라고 했죠. 심지어 이게 이렇게 따로 분류가 들어갈 정도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존나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남자일 확률을 구하려고 여자일 확률을 그냥 1에서 빼는 거랑 똑같잖아. 그냥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되게 많이 쓰입니다. 되게 많이 쓰이고 자, 요 확률의 덧셈 정리가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저평가. 무슨 얘기냐면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A 또는 B1 확률을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부터 100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고르는데 고를 때 3의 배수가 아니거나 2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3의 배수인 거 찾겠죠? 아니 3의 배수 아닌 거 찾겠죠? 2의 배수 아닌 거 찾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아닌 거 찾겠죠? 걔를 전체에서 빼겠죠? 그게 덧셈 정리라고 합집합이라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그냥 합집합 N A 합 B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얘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상식적이야. NA에다가 NB를 더하고 마지막에 둘의 교집합을 뺀다고.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자, 너네한테 이걸 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접근은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왜? 3의 배수도 아니면서 2의 배수도 아닌 거를 찾는 게 되게 귀찮아요. 그죠? 3의 배수 아니면서 2의 배수 아니라는 거 뭐야? 6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죠. 3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 아닌 거 어떤 거 있죠? 1 같은 거 가능하죠? 2 돼요? 2 안 되죠? 3 돼요? 3 안 되죠? 4 돼요? 4 안 되죠? 5도 가능하네? 5는 되네? 6은 또 안 되죠? 반복되겠죠? 7은 또 되죠? 그럼 1, 5, 7, 그 다음에는 11,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세려니까 되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동일한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냐면 얘를 접목합니다. 얘를 접목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N, A 합집합 B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사실은 이제 요걸 이제 확률로 본다면 P로 바꿔도 되죠. 양변을 전체 전체 저 사건의 개수로 나눠준다. 그냥 확률로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P로 바꿀게요. 자, 요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1 빼기 P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할 거라고. 굳이 왜 이렇게 하냐고? 너가 뭐가 되냐면 드모르간 법칙에 따르면 P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게 될 끝이에요.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랑 여사건의 확률을 따로따로 아시면 안 되고 얘는 합집합에 대한 얘기, 여사건은 1에서 뺀 얘기인데 둘을 합쳤더니 확률의 덧셈 정리인 PA 합 B를 이렇게 1 빼기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난 뭘 빼겠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얘는 이 명제가 A예요. 3의 배수가 아니다가 A야.
2의 배수가 아니다가 B예요.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3의 배수 2다죠. 2의 여집합은 2의 배수 2다지.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돼요? 너이면서 너의 여집합이면서 너의 여집합인 거니까 6의 배수 빼면 되죠. 요거를 그냥 빼면 끝이라고. 실제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한다고. 즉 이거를 3의 배수 아닌 거 더하고 2의 배수 아닌 거 더하고 3의 배수 아니면서 2의 배수 아닌 거를 다시 빼는 게 아니라 1 전체에서 그냥 6의 배수 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푼다고. 이거를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래 합집합이라는 거는 두 개를 더해서 요거를 빼는 방식이 가능하나 든모르간의 법칙, 그 다음에 여사건의 법칙을 여사건을 사용을 하면 1에서 뺀 방식으로 가능한데 요게 든모르간에 의해서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떠한 사건끼리는 합집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교집합을 구하는 게 보통은 훨씬 유리해요. 훨씬 편해요. 왜냐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니까. 특히 난 배수 판단 뭐 이런 거 하는 거 할 때 교집합 찾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교집합을 찾아서 그냥 1에서 뺐구나. 각각의 여사건의 교집합을 통해서 뺀다. 이거 아마 안 써 있을 겁니다. 안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덧셈 정리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사건의 확률 있죠? 근데 둘이 합쳐져 있는 거 없죠? 둘이 합쳐져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 방식을 선호해요. 특히나 이런 거 나올 때. 뭐가 아니거나 뭐가 아닌 뭐 이런 거 너 또는 너인데 기본적으로 5어의 또는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이 부정되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그걸 부정을 해서 할 수가 있죠. 3의 배수 아닌 걸 부정하면 3의 배수인 거, 2의 배수 아닌 거 부정하면 2의 배수인 거, 교집합이니까 6의 배수인 거. 답은 그냥 1 빼기 6의 배수.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에서 이제 확률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빨리 문제 풀어야지. 오늘 개념 설명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별거 없죠? 자, 도형에서의 확률. 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랑 이렇게 돼 있고 아니지?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원으로 할게요. 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6개 아니네. 8개네. 죄송. 자, 원 위에 점 8개와 원의 중심을 포함한 요 9개의 점을 이용하여 이 점 중 3개로 만든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해라. 삼각형일 확률이 얼마니? 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실수가 참 잘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냐면 자, 일단 9개의 점 중에 3개죠. 즉 전체 가지수는 93일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찾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지름에다가 원 위에 한 점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지름 골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6개 곱하기 지름이 이와 같은 게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러면 4개 더하기 내가 꼭 요 위에서만 고를 필요는 없지. 얘를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죠. 얘를 포함해서 만든 직각삼각형이 있을 거야. 얘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생긴 요거 보여요? 요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렇게 생긴 게 몇 개나 있겠어? 뱅글뱅글 돌아가면 이렇게 생긴 게 8개가 있죠. 8개가 있습니다. 플러스 8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 틀려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나 지금 직각삼각형 개수 맞게 구한 거야. 선생님 직각삼각형 개수 잘못 구했는데요가 아니고 그건 맞게 구했어요. 93이 잘못됐죠. 왜 잘못됐죠? 애초에 만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전혀 달라.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랐을 때 직각삼각형일 확률 이런 문제랑 3개로 만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확률은 표현이 전혀 다르죠. 일단은 골랐는데 삼각형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즉
9C3에서 반드시 이 분모에서 빼줘야 된다고. 일직선인 거 몇 개 있어요? 총 4개 있죠?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즉 애시당초에 도형은 정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정의 된 것들 중에서도 문제에서 맞는 그 특정 경우의 수를 고른다.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이 9C3이 분모가 되려면 임의의 9C3, 임의의 3개를 선택한 것들이 다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죠? 삼각형 중에서 고른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개수에서 그 지각삼각형의 개수를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 구할 때 조금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문제 보세요. 문제 좀 풀게요. 오늘 문제 몇 개지? 문제가 30줄. 자, 빨리빨리 풀게요. 넘어가면서 풀게요. 이래서 2의 배수 확률 빼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서도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죠. 아니, 권한데? 근데 그 100에서 6의 배수 3의 배수 나와도 되는데? 아닌가? 잠깐만. 3의 배수가 아니거나 6의 배수를 빼면 내가 지금 찾는 게 3의 배수가 아니거나 2의 배수가 아닌 걸 보는 거잖아.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런 3의 배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 너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100 중에서 3의 배수도 빼고 2의 배수도 빼겠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잖아. 3의 배수가 아니거나 2의 배수가 아니면 돼요. 즉 예를 들면 3은 괜찮아. 이 안에 3은 들어간다니까. 왜? 2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명제에 약간 혼란이 있는.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의 배수가 아니거나 2의 배수가 아니면 되는 거기 때문에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아닌 건 괜찮다는 거죠. 여기 3 같은 거는 2의 배수는 아니죠. 그래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럴 수 있죠. 자, 1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10까지. 근데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이 A, 3 이상의 홀수가 나온 사건이 B래요. 골라달라. 집합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은 집합이에요. 애초에 경우의 수를 아주 잘 하시려면 집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집합과 명제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집합과 명제는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나 사실은 기존 수능, 기존 교과 과정에서는 문과에서도 직접 출제 범위였습니다.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뭐 29번 같은 게 출제가 된다든지 상당히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될 정도로 집합 단원은 되게 중요하고 한번 볼게요. 일단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369죠. 369. A는 369. 369.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3 이상의 홀수가 나오는 게 B죠. 3, 5, 7, 9 이렇게 되나요? 요거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집합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잉? 1번 틀렸죠? 3 없죠? 2번 두 개 합치면 3, 5, 7, 9 되나요? 6 들어가야 되죠? 틀렸죠? 3번 교집합 3, 6, 9 되나요? 안 되죠? 틀렸죠? 4번 너의 여집합에 합집합을 하면 7이 되나요? 얘는 전체 10에서 즉 10 빼기 N A 곱이 요게 7이 되냐는 거죠, 사실은. 요거 어때요? 둘의 교집합 몇 개예요? 3, 9, 2개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죠? 요거 2죠, 2. 8 돼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각각 여집합의 교집합이 요게 되겠는가? 여집합의 교집합은 또 여전히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사건을 S라고 한다면 전체 집합에서 너의 합집합을 빼면 되죠? 그죠? 빼기 A 합 B를 하면 되죠? A 합 B. 근데 A 합 B가 뭐냐면 둘이 합쳐보면 3, 6, 7, 9예요. 3, 6, 7, 9를 빼면 1, 2, 4, 8, 10이 나오냐는 얘기지. 맞나요? 그러면? 그럼 맞죠? 그죠? 5개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5번에 있습니다. 그냥 집합으로 그냥 풀어내는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개 더운데 앞에 거 하나만 끌게요. 어우 더워. 이거 어디 있죠? 리모컨 저기 있다. 앞에 거 좀 꺼줄래 준영아? 고마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동시에 꺼졌죠? 같은 거라서 가끔 그래. 아니야, 뭐 꺼놔도 될 것 같아. 나온 두 눈의 차이가 2 이하 1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2 이하 1 확률. 자, 범위가 2 이하죠. 그러면 차이가 2 이하인 거를 구하는 게 빠를까?
차이가 이 초과인 걸 구하는 게 빠를까를 잠깐 생각을 해본다고. 근데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죠. 일단 주사위를 A, B라고 할게요. 전체 가지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A, B 두 개의 주사위니까 6개, 6개라서 전체 순서쌍의 가지수는 6개, 36개입니다. 그죠? 각각 순서쌍, 뭐, 00부터, 11부터 66까지 그 36개의 순서쌍이 발생할 확률이 다 동일할 것은 직관적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A, B에다가 이제 차이가 2 이하인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 차이가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차이가 0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 서로 같은 거 나오는 거죠. 11, 22, 66까지 가능하죠. 그죠? 요게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1이라는 거는 1, 2부터 시작해서 2, 3, 너가 5, 6까지. 요렇게. 이게 정확히 몇 개냐면 1부터 5까지니까 5개예요. 근데 A랑 B는 서로 다르죠? 즉 1, 2도 가능하지만 2, 1도 서로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곱하기 2를 하지 않은 이유는 1, 1과 자리를 바꿔봤자 같은 순서쌍이죠. 얘랑 얘 여기선 다르죠? 2, 1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곱하기 1을 합니다. 더하기. 차이가 2인 거는 1, 3부터 어디까지? 4, 6까지 가능하겠죠? 즉 몇 개예요? 1부터 4까지니까 4개죠. 여전히 그들끼리 A, B 자리 바꾸면 2가지죠.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여사건 안 하고 그냥 바로 구하는 거 나쁘지 않다. 간단하다. 넘어갑니다. 3번 한번 풀어볼래요? 3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5명의 학생 A, B, C, D인데 3인용 소파에 나란히 앉는데 A가 소파 가운데에 앉을 확률이 n분의 1이래. 일단은 5명 중에서 3명을 고르고 3인용 소파에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5, C, 3에다가 나열의 가지수인 3팩토리얼을 곱한 게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되겠죠. 그죠? 이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A가 소파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 자리 중에서 A가 여기 1 확률을 구한 거잖아. 그럼 A를 일단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3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명을 골라야 돼요? 4명 중에서 남은 4명 중에서 2명만 고르면 되고 나열도 2자리에다가만 하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답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키가 다른 4사람인데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 둘, 셋, 넷.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셋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네가 몇 번째, 키가 몇 번째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키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할게요. 1번이 제일 작은 거야. 그래서 1번이 제일 작고 요즘도 학교 번호 순으로 안 나요? 키 순서로 안 나요? 키 큰 애들 뒤에 앉니? 요새 그런 거 폐지됐나요? 그럼 문지환이가 앞에 앉고 네가 뒤에 앉으면 어떡해? 안 보여서? 그런 거 없어요? 부피가 다르잖아. 어차피 불편한 안 보이잖아. 선생님 때는 앞에서부터 작은 애들부터 앉았어요. 왜냐면 약간 영화관 느낌 나는 거예요. 앞에는 작은 애들 앉고 뒤에 갈수록 좀 큰 애들 앉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앉은 키도 비례하니까 그래야지 잘 보이거든.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모르겠어요. 오히려 역차별 느낌 나서 사실 공부 열심히 하기엔 맨 앞자리가 좋긴 좋아요. 보통 딴짓하기엔 뒷자리가 좋지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난 씨발 키가 커서 맨날 뒷자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뒷자리에 보면 보통 약간 노는 애들 많이 앉습니다. 노는 애들 약간 담배 피고 약간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럼 걔네 옆에 앉으면 나도 공부하기 싫죠. 그래서 그럼 키 큰 애들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애들 주변에 앉아 있으니까 공부가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뀐 게 아닐까? 어느 순간부터 바뀐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50명 중에서 앞에 한 20번 정도 됐어요. 한 18번 정도? 그죠? 키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 중3 때까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한 50명 중에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키가 갑자기 컸죠? 고1, 2?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겨울방학 때 당구를 존나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당구를 이때 되게 열심히 쳐가지고 갑자기 당구를 한 100 정도까지 쳤는데 중3인데 상당히 잘 쳤죠. 지금은 한 200밖에 못 칩니다. 자, 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1, 2, 3, 4 순서대로. 이 새끼가 제일 작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라. 야, 1이 여기 앉으면 여기에 누가 와서 앉든 당연히 주변 애들보다는 얘가 더 작겠죠. 즉 1이 여기 앉으면 이 세 자리가 자유롭게 나열될 수 있는 3팩토리얼까지예요. 더하기. 그러면 만약에 여기 2가 앉았어. 여기 2가 앉으면 일단 1은 이 주변에 못 앉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가 주변 애들보다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1이 주변에 앉으면 안 돼요. 1은 여기 앉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주변에는 3, 4가 앉을 수 있어. 두 가지죠. 2팩토리얼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 같은 게 앉을 수 있나요? 3 같은 게 앉으면 3보다 큰 애들이 2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즉 요게 전체입니다. 전체 나열하는 가지는 4팩토리얼 가지죠. 자, 요렇게 풀어내는 게 한 가지 방식이 있고 요게 이제 가장 그냥 전통적인 풀이 그냥 경우 나눠가지고 세 번째가 1일 때, 2일 때 아주 무난한 풀인데 자, 요 풀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단 맨 앞에 아무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맨 앞에 아무나 들어갈 확률은 경우의 수는 얼마냐면 4가지죠. 그죠? 아무나 앉았을 때 내가 4명이 앉을 수가 있어. 지금 4명 중에 하나. 맨 앞에 아무나 앉혔어. 자, 그러면 여기는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는 반드시 가장 키가 작은 아니지. 작은 맞죠? 작은 사람이 존재하죠. 요거 이해가요? 내가 맨 앞에 누군가를 앉혔어. 그럼 남 3명이 있지. 누가 남았는지는 몰라. 하지만 한 새끼가 제일 작아. 무조건. 걔는 유일합니다. 그 녀석이 여기 가서 앉으면 돼요. 그럴 가지수가 한 가지예요. 그죠? 나머지 두 자리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2가지입니다. 이 값이 어때요? 너랑 값이 똑같죠. 하지만 구한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 나는 경우를 나눴죠. 앞에서는. 얘는 어떻게 했어? 곱셈으로 그냥 풀었지. 경우를 안 나눴다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좋은 풀이에요. 사실은. 훨씬 더 수학적으로는 아름다운 풀인데 경우를 나눈 거는 좀 더 노가다에 가깝고 물론 이렇게 풀었어도 나쁘진 않지만 이 방식을 이해를 해달라고. 내가 반드시 저게 뒤에 3명이 누군지를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가장 작을 것이고 그 녀석이 가운데 앉는 게 가능하고 나머지 두 자리는 바꿀 수가 있다. 이 논리가 이제 나중에 조합 같은 거 풀 때 상당히 좋은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5번 아주 쉽죠? 5번 한번 볼까요? 5번 선생님 할게요. 봐봐.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확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맞아. 근데 거꾸로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확률답게 풀 수도 있다고. 그냥 확률을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원래 푼다면 5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가지수는 4팩토리얼 가지겠죠. 분해. 내가 부모가 이웃탁에 앉을 확률이니까 부모를 이웃탁에 나열을 해놓고 부모를 묶었어요. 묶으면 3팩토리얼 가질 거 아니야. 곱하기 너가 부모가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죠. 그죠?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 원탁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엄마가 먼저 왔어. 보통 엄마가 먼저 와요. 아빠가 좀 늦고 엄마가 먼저 왔습니다. 아닌가? 엄마가 늦나? 모르겠어요. 여혐인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둘 중에 어차피 내가 부모가 이웃한다는 거는 아빠 입장에서 남은 자리가 몇 군데냐면 4자리예요 지금. 그죠? 엄마를 포함해서 지금 5식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서 아빠는 어디 오면 돼요? 그냥 양옆에 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앉을 가지수는 얼마일까? 요런데 4군데 중에서 아빠가 앉게 될 확률은 어떨까? 이 4군데가 다 같을 것 같죠. 그죠?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중에서 2군데 앉으면 2분의 1이에요. 즉 이 4자리 중에서 4개 중에서 2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풀어내도 상관없다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약분되는 형태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확률 단원에 걸맞은 좀 확률로서의 어떤 직관을 통해서 풀어낸 문제. 즉, 이 네 자리에 아빠가 앉을 확률이 동일한데 엄마가 먼저 앉아 있다면 요 두 군데에 앉을 확률이 뭐야? 앉을 경우의 수, 요 두 가지고 이제 네 군데 중에서 두 가지가 되니까 그게 4분의 2가 된다. 전체 가지수분의 전체 가지수로 풀어내도 되지만 이렇게 확률로서 접근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이제 역발상을 이용해서 확률을 통해서 전체 가지수에다가 곱하면 뭘 구할 수도 있냐면 이게 바로 부모가 이웃하게 될 경우의 수예요. 즉 경우의 수를 확률 곱하기 전체 경우의 수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약간 또 좀 투머치고 어쨌거나 저런 게 가능하다. 넘어갑니다. 6번 한번 풀어보세요. 경우의 수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간간히 학생의 풀이가 되게 기발한 것들도 많고 물론 기발한 것보다는 이상하게 푼 게 되게 더 많지만 나름 상당히 창의적인 단원이라 슉. 으쌰. 보통 이 정도 오늘 하는 것까지가 1학기 기말고사 시작 부분. 보통 조건부 다음 시간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고 보통. 그다음에 2학기 때 하는 경우에는 2학기 통계 단원은 누적해서 내는 경우가 많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누적 시험 범위로 냈어요. 통계가 두 번 잘라서 하기엔 너무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가 2학기 기말고사 적어가지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아니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통계 앞부분 뒷부분에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는 통계 전체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다음 시간까지가 1학기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딱 한 번만 한대요. 근데 두 명이 이기고 싶대. 그럼 A, B, C라고 할게. 두 명이 이길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일단 어차피 가위바위보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씩이죠. 세 명이 세 가지씩 내는 거라서 3의 3승입니다. 일단 전체 가지수는 요거예요. 그 중에서 두 명이 이겨야 하니까 나는 그 두 명을 고르겠습니다. 3, 2, 1 골랐어요. 그래서 너랑 너가 이길 거라고 할게요. 승승패.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얘네는 그러면 같은 걸 내야 되고 얘는 이거에 맞춰서 지는 거를 내야 되겠죠. 예컨대 너가 가위를 냈으면 너는 볼을 내야 되고 바위를 냈으면 너가 가위를 내야 되고 너가 볼을 내면 바위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세 가지죠. 곱하기 3 끝 이렇게 3분의 1이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가위바위보를 한 번 했을 때 두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진다. 거꾸로 두 명이 지고 한 명이 이길 확률도 사실은 똑같겠죠. 그죠? 그도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이기거나 두 명이 이기거나를 제외한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즉 비길 확률이 3분의 1인 거죠. 어차피 3명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3명 다 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7번 볼까요? 도로망인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C를 거쳐서 몇 줄 너가 그 확률을 구해달래요. 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단 거리로 가는 각 방법을 택할 확률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이 A에서 B까지 도로망을 가. 그럼 보통 오른발잡이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어떤 식으로 많이 갈까? A에서 B까지 가야 돼요. 동진아 오른발잡이니 왼발잡이니? 오른발이야?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도는 게 편해요? 오른발잡이는 어느 방향으로 도는 게 편하죠? 이거 상식인데 모르나요? 야 니네 운동장 돌 때 어느 방향으로 도니 보통?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로 돌죠. 왼쪽으로 돌아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주 발휘되지 않는 쪽이 축이 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발잡이면 왼발을 축으로 하고 차는 게 편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축구 존나 많이 게임 하잖아. 그럼 왼발을 도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도는 게 편하다고. 그럼 내가 경로를 A에서 B로 가는데 위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겠니?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겠니? 보통 상식적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내가 경향상 오른발잡이면 그게 확률이 높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딴 게 없이 그냥 모든 경로를 택할 그런 확률은 내가 어떠한 선호도가 없이 그냥 다 아주 랜덤하게 공평하게 같은 확률로 간다는 얘기고, 그것의 의미가 바로 근원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경로가 어떠한 확률이 동일한 근원 사건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로를 구하기만 하면 되죠. 전체 가지수 몇 가지예요? 800 나누기 400, 400이죠. 이거 왠지 기억 안 나면 큰일 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가지수로 구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죠. 그 중에서 세 가지 곱하기 너가 C에서 B로 가는 게 500 나누기 300, 200까지죠. 너 중에서 이만큼이죠. 그래서 요게 분모로 오시고 약분해서 식 쓰시면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번 풀어보세요. 8번도 이게 참 확률스러운 문제인 건데, 사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검은공이 지금 각각 흰, 빨, 검, 셋, 둘, 넷 들어있는데 2개, 1개, 3개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고, 이 개수를, 그러니까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랑 빨간 공이 2개 나올 확률이랑 확률이 서로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빨간 공 2개밖에 없고, 그럼 그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거는 2개를 다 뽑아야 되는데 확률이 좀 낮겠죠. 근데 흰 공은 3개나 있으니까 뽑다 보면 2개 정도 뽑을 확률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확률이 다릅니다. 즉 그러한 것들을, 대상을 서로 같게 보면 확률이 맞지 않으니 대상을 서로 다 다르게 봐라. 빨간 공 3개 다 다르게, 2개 다 다르게, 흰 공 3개 다 다르게, 다 다르게 보고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6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그럼 일단 나는 흰 공이 3개고 빨간 공이 2개고 검은 공이 4개인데 6개를 꺼냅니다. 6개. 야, 이게 만약에 경우의 수 단원이야. 여러분한테 경우의 수 단원에서 이거라고 했대요.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골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나는 이 흰 공 3개 중에서 어느 거 2개를 뽑았는지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2개인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즉 각각 뭐만 중요한 거야? 흰 공, 빨간 공, 검은 공 뽑히는 개수만 중요해요. 개수만 중요해요. 그죠? 즉 실제로 이거는 어떠한 중복 조합의 상황으로 풀어냈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확률이기 때문에 얘네를 다 다르게 보겠다고. 그러면 서로 다른 대상 9개 중에서 6개를 뽑는 9, 10, 4 이렇게 보겠다고. 보내. 자, 9개 중에서 4는 연병 96 중에서 내가 뽑고 싶은 게 흰 둘, 1, 3점 2, 1, 3 뽑고 싶고, 이 중에서 2개, 이 중에서 1개, 이 중에서 3개인데 다 다르게 보는 거니까 3C 2, 2C 1, 4C 3 하고 끝이라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즉 같은 흰 공이었지만 비록 내가 문제를 조건에 맞게 풀어내면은 얘네를 다르게 보고 그냥 조합으로 풀어내는 게 맞다. 넘어갑니다. 으쌰. 넘어가서 9번 아까 언뜻 설명했죠? 이거 원주 무슨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6등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직각삼각형 만들 확률은 지름 고르시고, 지름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죠. 3개의 지름 중에 3 곱하기. 나머지 지름을 골랐다면 하나, 둘, 셋, 4개의 점 중에 하나만 더 고르면 되죠. 3 곱하기 4, 총 12개죠. 그리고 요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어때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일직선상 위에 있는 거 없죠. 선생님이 아까 예시 들은 게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얘는 쉬운 겁니다. 그냥. 그럼 답은 63분의 3 곱하기 4가 되죠. 그래서 답 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풀어보세요. 10번. 너가 1부터 5인데 3장 동시 합의 홀수. 5, 3장 동시에 꺼냈고, 합의 홀수. 합의 홀수 표현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합의 홀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얘기했고, 여기 왜 빨개? 불이 빨간색고요. 여기. 저는 건조해서 탔어요. 그래, 아닌데. 심하게 탔어요. 잘 잤나? 뭐지? 이렇게 눌린 자국인가? 그래, 이상한데. 엄청 거칠어요. 아, 진짜? 그쵸. 겨울철은 보습을 잘해야죠. 심한 거. 아니, 난 자다 눌린 줄 알았어. 보통 애들 책상에 엎드려 자면 그렇게 되거든. 자, 봅시다. 1부터 5까지 3장을 동시에 뽑았고, 일단은 3장 동시에 뽑을 이 경우의 수는 뭐예요? 그냥 5C3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5C3입니다. 이건 아주 쉽고. 근데 합의 홀수래요. 합의 홀수 해석 어떻게 한다? 지원아? 5초. 아니요. 홀수가 홀수계. 홀수가 홀수계. 홀수가 홀수계. 입에 착착 붙지 않나요? 홀수가 홀수계. 그럼 합이 짝수면 홀수가 짝수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홀수가 홀수계. 홀수가 짝수계. 짝수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무조건 합, 곱, 홀수, 짝수 무조건 홀수에 대한 얘기예요. 부호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예요. 왜? 부호가 내가 곱해져 봤자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플러스가 몇 개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 그죠? 얘도 똑같습니다. 합의 홀수라는 거는 홀수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짝수의 개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나. 즉 홀수가 홀수이고 홀수가 한 개이거나 홀수가 세 개이거나 즉 셋 다 홀수이거나 아니면 하나만 홀수이거나 셋 다 홀수인 거는 뭐예요? 하나, 둘, 세 개니까 3C3이죠. 더하기 홀수가 지금 각각 3개고 짝수가 2개거든. 얘네를 다 다르게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야 1부터 5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1, 1, 1, 2, 2 이렇게 나와 있는 거나 1부터 2까지랑 어차피 합의 홀수인 상황을 풀어내는 거는 똑같아요. 이 3개 중에서 뽑는 거고 이 2개 중에서 뽑는 거고 내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지 이 새끼가 1인지 5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1과 5는 실제로 기능 자체는 똑같죠. 그러면 짝수 2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홀수 중에서 1개 고르면 3C1, 2C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능하죠. 이제 무슨 배수 같은 거 나온다. 만약에 똑같은데 이번에는 뭐 1부터 10까지 내가 10개를 골라서 아니 1부터 10까지 3개의 숫자를 골라서 합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 방금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어렵겠죠. 근데 여전히 뭘로 나누면 되냐면 그냥 3의 배수를 가지고 즉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풀어내면 돼요. 얘기를 꺼내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1부터 10까지인데 중 3개 3장 합하여 3의 배수가 되고 싶대요. 가 될 확률 역시 전체 경우의 수는 10C3이죠. 요건 아주 쉽고 이번에 자 이제 분자가 조금 더 어려운데 합이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합이 3의 배수인데 3장이에요. 3장. 그럼 기본적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핵심이라는 거지. 3의 배수라는 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죠.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최종적으로 더했을 때 0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 빵빵빵 가능하죠. 즉 3의 배수 3개 가능할 거 아니야. 또 111도 가능하겠죠. 즉 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셋이 동일한 형태가 나오면 3개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오겠죠. 2 가능하죠. 근데 또 있어요. 뭐 있어요? 0, 1, 2 가능하죠. 정확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빵빵빵은 뭐야? 3의 배수 중에서 3개를 고르겠다는 거죠. 이거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즉 나머지 입장에서 0개, 1개, 2개 이렇게 3가지인데 너가 3개 있고 너가 4개 있고 너가 3개 있죠. 그죠? 왜냐면 1부터 10은 10개죠. 그 중에서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자리가 유일하게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3C3, 너는 4C3, 너는 3C3, 너는 빵 1, 2, 즉 한 개씩 고른 거죠. 한 개씩 고른 거니까 3C1, 4C1, 3C1. 문제의 답은 이렇게 돼요. 그럼 3C3, 4C3, 3C3 더하기 이 부분 0, 1, 2 하나씩 고르는 거 3C1, 4C1, 3C1. 그래서 이 정도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아주 잘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1번 풀어보세요. 11번.
자, 볼게요. 4점, 3점 각각 일직선 위에 있죠. 이 중에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할 때, 즉 그냥 3개의 점을 택한 겁니다. 그냥 7C3이죠. 분모는 7C3이에요. 삼각형이 된다는 거는 그 3점이 일직선 위에만 있지 않으면 되죠. 즉 7C3에서 일직선 위에 있는 걸 빼면 되겠네. 4C3, 3C3, 요거 빼고 끝.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12번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죠? 넘어갈게요. 13번 보세요. 13번이 이게 지금 복소수 요 허수 단위인 i를 가끔 까먹는 애들이 있어요. i를 가끔 까먹고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요 한동안 좀 잘 나왔던, 최근엔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한동안 좀 잘 나왔던 형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 12면체의 각 면 1부터 12 자연수를 하나씩 적는다고 했고, 근데 던져서 주사위가 나오는 눈 m, 그 다음에 정 12면체가 n, 하나는 그냥 주사위, 하나는 정 12면체 주사위죠 사실. 그때 m 플러스 n의 값이 1이 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6면체가 있고 12면체가 있는데, 넌 당연히 1부터 6이 나오고 넌 당연히 1부터 12가 나오겠죠. 너에서 나온 눈이 m, 너가 n, 둘을 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i에 m 더하기 n, 너가 1이 되고 싶대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래. 일단은 전체 가지수는 몇 개냐면 여기서 6개 나올 수 있고 12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는 72가 되겠죠. 72분의. 그 중에 이 특정 경우의 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1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4의 배수 돼야 되죠. 즉, 실제 우리의 문제는 써있긴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요 m 플러스 n이 4의 배수가 되도록 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4의 배수, 아까 옆에 3의 배수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4의 배수 얘기니까 당연히 얘네를 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3 가능하죠? 얘도 0, 1, 2, 3 가능한데 잘 보면 얘는 정확히 4의 배수예요. 각각 몇 개씩 있냐면 3개씩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뭐만 2개씩 있냐면 요거 2개 있고 요거 2개 있고 나머지는 1개씩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얘네가 조금 다르죠. 자, 그럼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이쪽에서 만약에 0을 골랐어. 그럼 너는 뭘 골라야 돼? 똑같이 0을 골라야 되죠. 이쪽에서 1을 골랐어.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면 이쪽에서는 3을 골라야 되죠. 너가 2 골랐으면 2 골라야 되고 너가 3 고르면 1 골라야 되죠. 각각 곱해서 더해주시면 끝입니다. 위에 0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1 곱하기, 밑에도 0 나와야 되니까 3 더하기 1 나오면 3이 나와야 되죠. 왜? 1 더하기 3이 4니까 4의 배수니까. 즉 2 곱하기 3이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1이랑 3이랑 3 곱하기 1이네. 1 곱하기 3. 또 2랑 2 곱하기 3이네. 답은 이렇게 나온다. 돼요? 구분 자체가 4의 배수를 물어본다는 거는 4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눈 나머지로 개수를 다 구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신다. 13번은 조금 어렵죠. 그래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 한번 풀어볼래요? 14번.
좋아. 잘 가고 있어. 25분 동안 18개 풀 수 있겠지? 쉬운 거 좀 넘어가면서 숙제로 내주면 어차피 안 풀어오니까 숙제로 내주면 되겠죠? 좀 풀어오세요. 좀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숙제를 해라 말아. 고등학생이면 준성인 아니니 사실? 요 14번 좀 나름 괜찮은 문제고, 요 14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객관식 마지막 문항 휘문에서 작년에 나왔고, 얘는 2개가 아니라 3개를 더해서 뭐 동일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합이 서로 같을 약간 경우의 수 혹은 확률을 물어보는,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유형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볼게요. 자, 1. 어차피 막 쉽게 한 방에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늘어나 봤어. 6, 7. 자, 이렇게.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전체 가지수는 7C4가 된다는 거는 어렵지 않고, 그죠?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 분자를 찾고 싶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너랑 너, 너랑 너랑. 자, 내가 1, 7을 골랐고 나머지 2개를 고르고 싶어요. 1, 7의 합은 얼마냐면 8이죠. 8. 그래서 5. 그럼 8이 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예컨대 2를 고르면 6이 가능하고 3을 고르면 5가 가능하죠. 마치 어떠한 느낌이 나냐면 등차 중앙의 느낌이 나죠. 약간 대칭성의 느낌이 나죠. 그럼 너는 이제 2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 7을 골랐을 때 2가지가 가능해요. 1, 7은 내가 최대, 최소만 표현한 거야. 최소, 최대.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있나 한번 볼게. 슉. 1이랑 이번에는 6을 선택을 해봤어요. 1이랑 6을 기준으로 슉. 너 가운데. 대칭, 대칭. 너도 2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2, 7도 2개였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이랑 7 쓴 건 다 했으니까 1이랑 7을 제외하고 2, 6으로 갈까? 최대 최소가 2, 6이면 너는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너에 대해 대칭이죠? 몇 개예요? 1개밖에 없죠? 2, 6일 때 1개. 그 다음에 2, 5일 때 어때요? 얘는 이번엔 여기에 대해 대칭이죠? 3, 4일 때 1개. 또 거꾸로 너가 3, 6일 때 1개. 3, 6일 때 요만큼. 그 다음에 더 이상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1, 7과 2, 6을 다 제외하고 나면 요만큼인데 더 이상 없죠? 그죠? 4개가 안 되죠? 여기 끝입니다. 2, 2, 2, 1, 1, 1 몇 개? 9개네. 답은 7C 4분의 9. 왜? 1호? 1호도 되는 거네. 죄송. 그러네. 가운데로만 쭉 폈네. 되네요. 잠깐만. 그럼 1, 7 했고 1, 6 했고, 이렇게 일단 좁힐까? 이쪽으로 좁힐게요. 그러면 지금 아직 빼먹은 게 있죠? 지금 1, 7, 1, 6 했고 1, 5 얘기 나왔죠? 1, 5 미안해요. 1, 5. 그러면 얘는 요거에 대치니까 1개. 1, 4도 가능하죠? 너도 1개. 1, 3은 안 되죠? 그럼 1, 5, 1, 3. 걔가 여기다 해줄까? 1, 5, 1, 4. 1개씩. 근데 그럼 거꾸로 7을 포함한 것도 더 있겠네? 아까 7을 포함한 거 1, 7, 2, 7만 했는데 3, 7도 가능하겠네요. 3, 7 했나? 3, 7 없죠? 3, 7 오고 3, 7도 1개.
그 다음에 47도 한 개. 37, 47, 37, 47. 한 개, 한 개.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간격 4짜리까지 다 했고, 그러면 이제 1이랑 6, 26 했죠? 26? 26 했고 25 했네요. 그럼 다 끝났죠. 이미 다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25, 36 했고, 그럼 없어요. 이거 끝이. 하나, 둘, 셋, 4개 빼먹었네요, 선생님이. 4개 빼먹었어요. 13 되나요? 13. 그럼 분자에 13이 있는 게 답이 되면 되는데 답은 4번이 되겠죠? 아차.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 최소가 결정이 나면 나는 그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나머지 2개의 순서쌍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2개 순서쌍의 개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뭐 15번 괜찮을 것 같아요. 15번 넘어가고 16번 봅시다. 16번 16번 보시면 100부터 999까지죠. 세 자릿수네. 근데 9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만 딱 뽑았는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중 정확하게 한 자리의 수만 1인 카드를 뽑은 그러한 확률이고요. 딱 하나만 1이어야 돼. 근데 1이 없어서도 안 되고 딱 하나가 1이 돼야 돼요, 지금. 그러면 하나, 둘, 셋인데 원래 이 자리가 될 수는 1부터 9예요. 얘네가 될 수는 0부터 9입니다. 너도 0부터 9예요. 이 상태죠, 그죠? 각각 자릿수 입장에서. 그럼 내가 맨 앞자리가 1일 수도 있고 가운데가 1일 수도 있고 너가 1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3시1이라는 방식으로 골라서는 절대 안 돼요. 왜? 맨 앞자리가 1일 때 뒤에는 몇 가지예요? 10개, 10개니까 100가지죠. 그죠? 근데 가운데가 1이면 너는 10개인데 네가 9개죠. 90가지예요. 즉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맨 앞자리가 1일 때 나머지 뒤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가 10 곱하기 10이라서 10의 제곱까지. 근데 이렇게 너가 1이면 10 곱하기 너가 9가지라서 1부터 9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만 1이어야 되잖아. 빼줘야 돼. 빼줘야 돼. 미안해요. 빼줘야 됩니다. 너가 1이면 얘네는 1을 제외해야 돼요. 9 곱하기 9예요. 9, 9. 그죠? 그럼 9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1이면 얘도 1을 제외한 9. 너가 1을 제외한 8가지죠. 8 곱하기 9예요. 똑같이 너가 1일 때도 8 곱하기 9가 되겠죠? 이만큼을 더하는 게 되겠다. 나누기 900이죠. 900. 이렇게 더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1이 될 수가 없으니 한 개씩 빼줬다. 넘어가서 10. 17번 좀 어려운데 한 3분만 줄 테니까 한번 상황 판단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근데 17번 상당히 재밌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기발해요. 빨리 갔다 오세요. 4층은 가면 안 됩니다. 4층은 여자 화장실이에요. 가도 되는데 책임은 안 져요. 저번에 어느 반인지 모르겠는데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남학생이 4층 화장실 들어갔고 여학생이 깜짝 놀랐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서 얼마나 그죠? 당황스럽죠? 두뇌 불가동. 예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카드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 상황 판단이 안 될 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를 관찰하는 방식이 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보통 어려운 문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뭐 함수를 막 희한하게 정의를 해놓고 예컨대 F1이면 무슨 F1은 5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시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도 똑같이 예시를 만들어서 상황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오른쪽 카드, 큰 카드를 오른쪽으로 넘긴대죠.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그러니까 20장인데 1, 2번 비교하고 2, 3번 비교하고 3, 4번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총 몇 번 하냐면 19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소팅을 하겠다는 거죠.
계속 비교해서 큰 카드는 오른쪽으로 넘기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 제일 왼쪽에서 14번째 자리에 있던 게 제일 왼쪽에서 10번째 자리에 있던 게 14번째 자리로 이동을 한대요. 그죠? 그 카드가 14번째로 이동을 했어요. 야, 오른쪽으로 카드가 넘어간다는 건 그 카드가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자기 오른쪽보다 크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20명이 이제 줄을 서 있어요. 그 제일 끝에 사람이 보고서 이 새끼 나보다 키가 작네? 그럼 내가 앞으로 가요. 새치기를 합니다. 그죠?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지환이가 서 있어요. 그래서 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럼 지환이는 또 그 앞 사람 가서 이 새끼 맹형주의가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또 앞으로 새치기를 하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해서 큰 카드는 앞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카드를 만나면 나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 카드를 또 그 다음 카드랑 비교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1부터 20이죠.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 4, 3, 5, 7, 1, 2, 10, 13 중복되면 안 되는데 6, 9 귀찮으니까 한 요 정도만 합시다. 우리 이 방식으로 한번 소팅을 해볼게요. 자,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죠. 크니까 넘어갑니다. 자리가 서로 바뀌어요. 이렇게 넘어갔죠? 두 개 중에서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자리가 안 바뀌어요. 근데 두 개 중에서 얘가 더 크죠? 자리 안 바뀌어요. 근데 두 개 중에서 네가 1이니까 자리 바뀌죠. 이렇게 돼요. 또 두 개 중에서 네가 더 왼쪽이 더 크니까 다시 2, 7이 돼요. 두 개 중에서 이번엔 10이 더 크니까 안 바뀌어요. 10, 13 중에서 네가 더 크니까 안 바뀌고 너 중에서는 다시 13이 크니까 넘어가고 또 네가 더 크니까 이렇게 넘어가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따라 누가 제일 크죠 지금? 이 중에서? 이만큼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는 무조건 누가 와요? 제일 큰 놈이 오죠. 그죠? 제일 큰 놈이 올 거 아니야. 내가 이 짓을 한번 했더니 제일 큰 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더 큰 놈을 만나면 안 넘어갔지만 걔가 다시 또 넘어간다고. 그래서 제일 큰 놈이 일로 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10번째 카드가 14번째까지 왔어요. 까지. 그러면 이 원래 있던 10번째 카드를 A라고 합시다. 자, 이 A라는 녀석은 첫 번째부터 자리를 1번부터 14번 중에서 가장 어떤 수예요? 가장 큰 수죠. 맞아? 왜냐면 얘가 지금 14번째까지 왔다니까 그러네. 그 다음 15번째랑은 모르겠지. 최소한 맨 앞에서 14번까지는 요 10번째 서 있던 이 A가 지환이라고. 얘가 제일 다 이겼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큽니다. 근데 15번째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 실제로는 번째 중에 내가 10번째는 두 번째로 큰 수가 있고 15번째는 가장 큰 수가 들어올 확률인 겁니다.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 뒤에 있는 16번부터 20번은 내가 알바에 아니에요? 얘는 알바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알바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14번이 15번보다 작으면 그냥 끝이거든. 뒤에는 뭐 씨발 자리를 바꾸든 말든 나는 어차피 10번째가 14번째까지 밖에 못 갔다라는 상황을 판단하고 싶으니까. 그럼 원래 1번부터 15번을 자유롭게 나열하는 가지수는 15명이니까 15팩이겠죠? 그 중에서 너네가 각각 자리가 정해져 있죠. 가장 큰 수는 제일 끝에, 두 번째로 큰 수는 10번째. 그럼 나머지 13개를 나열하는 13팩토리얼을 가져야 되겠죠.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재밌죠?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아니야? 재밌잖아.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문자를 줬을 때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비교하면서 계속 넘기는 건 가능하잖아. 근데 거기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여기까지 비교를 했으면 네가 제일 무조건 큰 수이구나. 그 다음에 네가 넘어가지 못했다는 건 그 다음 게 더 큰 수구나. 그럼 거기까지만 판단이 되면 끝나요.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18번 볼게요. 빨리빨리 해야지. 조금 쉬운 것들은 이제 넘어갈게요. 자, 표본공간 S 공사건이 공집합인데 이미 두 사건 AB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달래. 표본공간 S는 뭐냐면 그냥 전체집합이야. 전체집합. S 맨날 전체집합이었죠. 그래서 S에 대한 확률은 1입니다. 공사건은 없는 거죠. 확률이 0이겠죠. 공집합이니까. 그럼 1 더하기 0이니까 1이죠. 기억번 참이고. 니은번 AB의 합집합의 확률은 0부터 1 사이이다. 상식적으로 확률이 0부터 1 사이겠죠. 당연히 참이고. 디귿번 확률 S는 PA 더하기 PB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좌변은 1입니다.
PA랑 PB랑 각 A가 될 확률, B가 될 확률을 더했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네가 0.1의 확률이고 네가 0.1의 확률이면 두 개 더하면 1보다 클 이유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둘이 더했을 때 1보다 작다. 이런 것도 이상하죠. 왜? PA도 0.7이고 PB도 0.7일 수 있잖아. 교집합이 뭐 한 0.45 이런 식으로 둘이 더했을 때는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19번 보세요. 19번. 19번도 간간히 잘 나오는 형태이고 얘는 뭐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한 3점 정도 좀 쉬운 문제. 각각 A랑 B의 확률을 줬고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보고 싶대.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너가 A가 3분의 2, B가 5분의 2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각각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에는 실제 그 영역에 들어가는 확률만 표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교집합의 최대치가 있을 거야. 교집합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일 거냐면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쏙 들어갈 때가 교집합이 가장 크겠죠. 근데 둘 중에서 어느 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 B가 A에 들어가겠죠. 그죠? A가 더 크니까. 즉, 요 최대값. 최대는 무조건 둘 중에 더 작은 집합이 되면 됩니다. 5분의 2가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지한데 너의 최소가 있어요. 최소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0이면 좋겠지만 0이 아닐 수가 있어. 왜 0이 아닐 수가 있냐면 얘네가 만약 교집합이 없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두 개 더하면 확률이 얼마 나와요? 확률이 15분의 16이 나오죠. 확률이 1보다 크네. 확률이 1보다 클 수가 없겠죠. 얘는 전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인데 그죠? 즉 최대한 해봤자 나는 교집합이 아무리 적어도 15분의 1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럼 정확하게 1 되겠죠. 요 전체 합집합 한 개. 그래서 최소값은 15분의 1이구나. 요 정도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자. 오, 많이 풀었어. 좋아. (21번이) 약간 어렵고 20, 21 하고 넘어가야지. 6분 7분 남았는데 7분 안에 10개. 반은 버려야겠다. 합이 10 이상인 거 구하시고 합이 5에 배수되는 거 구하시고 그 다음에 둘의 교집합 구해서 빼면 되죠. 근데 이제 하나씩 좀 늘어놔야 돼요. 좀 약간 귀찮아요. 근데 그냥 존나 쓰면 돼. 그냥 존나 쓰는 문제예요. 합이 10 이상인 거 어차피 몇 개 없잖아. 그지? 최대 5까지고 최대 7까지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합이 10 이상이니까 뭐 합이 10 이상인 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수서상 입장에서는 5 가능하고
5, 6도 가능하고 5, 7도 가능하고 또 4, 6도 가능하고 4, 7도 가능하고 3, 7도 가능하겠네. 요만큼 되는 거 맞나요? 그죠? 10, 11, 12, 10, 11, 그 다음에 10까지 이렇게. 더 있나요? 더 없죠? 여기 일단 6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거 찾아볼게요. 5의 배수인 거는 어쨌거나 5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1, 2, 3, 4, 0이라고 치면 다 한 개씩 있죠? 얘는 1, 2, 3, 4, 0이라고 친다면 너가 2개 있고 너도 2개 있고 너가 한 개씩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둘이 합쳐서 5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예컨대 이쪽에서 나머지가 1자리를 골랐으면, 즉 1을 골랐으면 이쪽에선 반드시 나머지 4자리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매칭을 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1 곱하기 1 더하기. 자, 이거는 뭐 골라야 돼요? 밑에서는 3 골라야 되죠. 여전히 1 곱하기 1이죠. 그냥 1이라고 쓸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자, 3 고르면 밑에서는 2 골라야 되네. 넌 2네. 더하기 2. 4 고르면 2죠. 2. 빵 고르면 빵이죠. 1. 그래서 5의 배수는 이만큼 가지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몇 개예요? 7개인가? 7개? 그죠? 그러면 저기다가 몇 개야? 6개에다 7개 더하니까 13개인데 교집합을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5의 배수이면서 10 이상인 거 뭐 있어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3개 빼줘야 되죠. 빼기 3 나누기 전체 가지수 5, 7, 35 이렇게. 괜찮아요? 특별히 뭐 특별한 걸 쓰진 않았어요. 그냥 기껏 해봐자 5의 배수 저거 구분했다 정도? 자, 21번 봅시다. 21번이 약간 짜증날 수 있는데 일단 문제를 볼게요. 주머니에 1, 1, 2, 3, 4가 들어있고 임의로 4개를 꺼내서 배열을 하는데 그 확률이, 그 배열이 A, B, C, D 이렇게 대소관계가 존재할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1 확률. 자, 이 문제가 이제 골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공이 5개인데 그 중에 4개를 고르긴 고르는데 저 A, B, C, D에 이렇게 를 만족하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이쪽 공 5개 중에서 어떠한 4개를 고르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 1, 2, 3 골랐을 때랑 1, 2, 3, 4 골랐을 때랑 내가 요거를 랜덤하게 너를 랜덤하게 나열했을 때 요 사건 A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자, 얘는 1, 2, 3, 4 입장에서 요렇게 대소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즉 내가 1, 2, 3, 4를 골랐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 사건이 발생될 확률은 4팩분의 1밖에 없는데 얘는 어때? 얘는 1, 1, 2, 3이지. 이거를 서로 다르게 봐도 되죠. 1에다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네를 원래 나열하는 가지수는 4팩인데 주어진 방향에 맞게 나열하는 거는 1, 1', 2, 3도 가능하지만 1', 1, 2, 3도 가능하죠. 즉 2 곱하기 2가 되죠. 2. 두 가지가 되죠. 이렇게. 즉 내가 선택 자체를 1이 2개가 되도록 선택했을 때는 이와 같은 확률이 나오고 1이 1개가 되도록 선택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확률이 나오니 나는 이거를 경우를 좀 잘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할 건데 이 중에서 1이 2개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 2개를 고르고 나머지 셋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가지수인 3, C, 2가 되겠죠. 3, C, 2의 가지수에 대해서는 1, 1, 2, 3의 형태로서 내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입니다. 그게 2가지에 곱하기 2 더하기 내가 1이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1 하나, 2, 3, 4인데 1이 얘랑 구분을 짓기로 했잖아. 즉 얘를 고르고 2, 3, 4가 되는 거랑 얘를 고르고 2, 3, 4가 되는 게 서로 다릅니다. 2C 1이에요. 곱하기 한 가지죠. 그래서 이만큼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지수가 된다. 얘네를 다 다르게 놓고 나열하는 가지수인 나누기 전체 5, C, 4 곱하기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 답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 1과 1'을 서로 그냥 다르게 놓고 제발 풀어라.
그때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들이 좀 다르게 나오니까 그걸 잘 구분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22, 23 넘어갈게요. 24번 24번을 24번 별로 근데 안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 각각 놓고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 해볼까요? 자 24번 내가 할게. 자 1부터 10까지 랜덤으로 나오는데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서로 같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서로 같대요. 즉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합시다. A개. 근데 요게 4도 그렇고 6도 그렇고 8도 그렇대요. 그 다음에 홀수인 1이 나온 사건은 B개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3도 그렇고 5도 그렇고 7도 그렇고 9도 그렇대요. 그죠? 근데 너의 두 배래요. 그렇다는 거는 A가 이 B라는 거잖아. 이런 상태죠. 내가 한 번 눌렀을 때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5개가 2B고 5개가 B란 말이야. 즉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B죠. 전체 가지수는 15B개예요. 그냥 이렇게 중에서 내가 4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는 거는 1, 2, 3, 4 나오는 거죠. 1, 2, 3, 4 1B개, 3B개, 2B개, 4 2B개니까 얼마예요? 너가 3 곱하기 2니까 6B인가요? 이렇게 되죠. 2B, 2B, B, B 이렇게 약분되죠. 답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답이 없죠? 4보다 작은 거네. 그럼 너 빠져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15분의 4, 15분의 4. 답은 4번이죠.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4보다 작은 거. 25번 봅시다. 25번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순열 혹은 교란 순열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과 과정 밖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정확하게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경우의 수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경우 좀 나눠서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 4명의 친구가 같은 종류의 모자를 쓰고 모였는데 모임이 끝난 후 임의로 쓰고 갔을 때 자신의 모자를 쓰고 간 사람이 1명 이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A, B, C, D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모자인 스몰 A, B, C, D가 있어요. 나는 끝나고서 모자를 임의로 쓰고 간다는 얘기는 사람이랑 이쪽이 사람이고 모자인데 누가 뭘 쓰고 갈지를 대응시키겠다는 거야. 함수의 개수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와 A, 뭐 B와 B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모자를 쓰고 간 사람이 한 사람 이하일 확률인 거지.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너에서 너로 대응되는 가지수인데 내가 모자가 A, B가 하나의 모자를 같이 쓰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서로 다 다르게 4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전체 그냥 늘어놓는 4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한 명만 자기 모자를 쓰고 갔다고 합시다. 그 한 명을 골라야 돼요. 4명 중에서 사실을 하겠죠. 곱하기 예컨대 A가 자기 모자를 갔습니다. 그럼 B는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B는 B로 갈 수가 없어요. B는 C로 가거나 D로 가거나 두 가지죠. 그럼 B가 C로 가면 C는 C로 못 가고 B로 못 가고 C가 B로 가버리면 D가 D로 가야 되는 D가 D로 가면 안 되죠. 즉 이렇게 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B가 C로 갔을 때는 C가 D, D가 B로 가는 한 가지. 근데 B가 D로 가면 C는 B, D는 C로 가는 또 한 가지. 즉 두 가지가 됩니다. 곱하기 두 가지. 더하기. 이번에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고 가지 않았대. 그럼 A 입장에서는 B의 모자, C의 모자, D의 모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죠. 자, B 모자를 쓰고 갔다고 칩시다. 그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 3C1이에요. 곱하기 자, B 모자를 쓰고 갔으면 다시 한번 B는 이제 A 모자를 썼을 수도 있잖아. A 모자를 썼을 때는 C가 D로, D는 C로 가는 한 가지가 돼요. 더하기 근데 B가 만약에 A로 가지 않았다고 칩시다. B가 A로 가지 않고 C 같은 데로 갔어요. C로 갔을 수도 있고 D로 갔을 수도 있죠. C로 갔다 하면 C는 반드시 D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D가 D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그게 한 가지. 그 다음에 B가 D로 갔을 때도 똑같이 C는 C로 갈 수 없으니까 A로 가고 D가 C로 가는 또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돼요. 이렇게 되죠. 답이 이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완전 순열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각각 경우를 나눠서 그냥 가지치기 이거 보통 저거라고 부르죠.
수영도를 그려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경우 그냥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해본다. 나중에 해보세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경우만 잘 나누시면. 자, 26번은 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7번 볼게요. 여사건의 확률이고 지금이 50분. 안 돼. 딱 3개만 하고 마칠게요. 3개만. 선생님이 그냥 풀게요. 자, N개의 흰 바둑돌, 15개 검은 바둑돌인데 임의로 2개의 바둑돌 동시에 꺼냈을 때 적어도 1개 밑줄 흰 바둑돌의 확률이 38분의 17이래. 그때 N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전체 N개가 흰색이고 그 다음에 15개가 검은색인데 이 중에서 2개를 고릅니다. 즉 N 플러스 15 C2분의 그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이라는 거는 전체 1에서 빼주는 게 편하죠. 뭘 빼줘요? 둘 다 검은색인 걸 빼주는 게 낫죠. 적어도 하나가 흰 바둑돌이라는 거는 흰 바둑돌이 1개인 거, 흰 바둑돌이 2개인 거 이거를 다 더해줘야 되는데 둘 다 검은색인 걸 구하기가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뭐예요? 15C죠. 이렇게 계산한 값이 너가 38분의 17이다. 끝.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 뭐 간단합니다. 넘어갈게요. 으쌰. 28번도 마찬가지죠. 4개 동전 던지는데 앞면이 2개 이상 나온다는 거는 앞면이 1개인 거, 앞면이 하나도 없는 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낫죠. 여사건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사실은 이 여사건의 확률이 유형 분류가 되어 있을 때는 졸라 쉬워요. 왜? 대놓고 여사건을 보라고 하잖아.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렵다고. 내가 이걸 여사건으로 푸는 게 맞는지 그냥 앞면이 2개 이상이니까 앞면이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이걸 다 더하는 게 낫는지. 사실은 여사건이 더 편하기 때문에 여사건을 풀어라는 거고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모를 때는 양쪽 방향을 다 관찰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29번 보세요. 29번 말로만 설명할게. 1부터 30까지인데 하나를 꺼냈을 때 6과 서로소인 공을 꺼낼 확률을 물어보고 있잖아. 자, 서로소다 이런 거. 여사건 뭐예요? 6과 공약수가 있는 거죠. 서로소라는 거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6과 서로소가 아닌 건 뭐야?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면 되죠. 즉 난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거를 빼주면 돼요. 그럼 전체에서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6의 배수 다시 더해주면 되죠. 그냥 그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얘는 30. 그러니까 확률 입장에서 본다면 1 빼기 너가 30개인데 30분의 이렇게 한다고. 2의 배수 3의 배수 빼기 6의 배수. 이거 자체가 P6과 서로소야. 이렇게 여사건으로 푼다. 서로소인 걸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30번 쉽죠? 넘어갈게요. 31번은 뭐 괜찮을 겁니다. 5개의 곱이 10으로 나눠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설명을 해줄까? 자, 곱이에요. 곱. 합 아니에요. 곱이 10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곱이 10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면 2랑 5를 약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잘 봤더니 10의 배수는 하나도 없죠. 이 5개 중에서 5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찍어냈는데 5초가 된 직후에라는 거는 5개의 수를 찍겠다는 거예요. 지금. 즉 3, 12, 15, 17, 28 요 5개의 수 중에서 5개 번을 골라. 5번. 중복이 가능합니다. 3만 5개 골라도 된다고. 그들을 다 곱해요. 그게 10으로 나눠 떨어지길 바란다고.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거라고. 근데 10으로 나누어 떨어지기를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5의 배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요거 한 개는 적어도 한 개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짝수도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한 개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서 너가 4개 들어가고 너가 1개 들어가도 되고 너가 한 개 들어가고 이런 게 3개 들어가도 되고 즉 가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너를 5번 선택해서 곱해서 10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왜? 10의 배수가 아니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짝수가 안 들어가거나 5의 배수가 안 들어가면 되죠. 즉, 나는 뭐 하는 거냐면 1 빼기 짝수가 없어요. 짝수 없음. 또는
5의 배수 없음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나는 10의 배수가 되겠다는 건 무슨 소리야? 적어도 짝수나 5의 배수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적어도 표현이 이런 식으로 숨어 있다고 사실은. 곱해서 내가 10의 배수가 되겠다는 적어도 하나 이상 있으면 돼요. 그러면 둘 다 없는 걸 하면 되지. 그러면 짝수 없다는 건 뭐야? 짝수 없이 골라보세요. 짝수 없는 건 몇 개야? 2개 빼면 3의 5승 맞아? 야 5의 배수 없어. 몇 개야? 4의 5승이죠. 맞아? 근데 당연히 또는이니까 교집합 있겠죠. 즉 짝수도 5의 배수도 없는 거 있죠? 몇 개예요? 2의 5승이죠. 이거를 전체 가질 수 있는 5의 5승으로 나눠주시고 1에서 빼시면 끝! 이렇게. 여사건임을 찾으면 되게 쉬운데 이거 니네가 그냥 풀려고 하면 졸라게 안 풀린다고. 여사건으로 안 풀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풀기가 힘듭니다. 자, 마지막 32번. 에이, 이거 거의 다시 다 돼가네, 이거. 32번 일단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 최대 최소인데 작년에는 출제는 안 됐지만 요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최대 최소의 상황 자체가 다양한 문제들에 좀 응용이 될 수가 있고 요 상황 자체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얼핏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얘는 뭐가 되어 있냐면 주사위 3번 던질 때 눈에 의 수의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최대값이 예컨대 4래요. 1 확률을 구해라. 자, 주어진 문제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요 기본형에서 출발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주어진 문제는 최대 최소의 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자, 눈의 최대 값이 4래. 그럼 일단은 나는 무슨 의미냐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4는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고 동시에 5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됐어요? 최대값이 4라는 거는 4보다 큰 것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큰 게 없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1, 2, 1, 2 이런 식으로만 1, 2,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최대가 4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물론 4보다 큰 건 없는데 4보다 큰 게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4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게 이 두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적어도 표현 나왔죠? 적어도 표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전체 5 이상이 없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 5 이상이 없다는 거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굴리면 돼요? 1부터 4까지 굴리는 거니까 그게 4의 3승이에요. 맞아요? 즉 5 이상이 없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 중에서도 4도 없는 건 몇 가지야? 1부터 3까지니까 3의 3승이고 끝이에요. 자, 최대가 4가 될 그 확률은 이렇게 되고 끝입니다. 요렇게 풀어요. 4의 3승은 뭐냐면 내가 1부터 4까지 굴렸어요. 즉 5, 6을 제외하고 굴린 거고 3의 3승은 뭐냐면 그 중에서 4까지도 제외를 했어요. 즉 1부터 3 사이에서 굴렸어요를 빼면 4는 적어도 하나 이상 있는 거고 나는 5, 6을 제외하고 골랐으니 그 최대값이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이 논리가 일단 받아들여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최소값 최대값의 합이 5래요. 그럼 최대 최소의 합이 5가 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너가 4고 1일 수 있죠? 너가 3이고 2일 수 있고 더 이상 없죠. 그러면 4고 1이면 어떻게 고르면 돼? 어떻게 고르면 돼? 똑같아요. 어디부터 어디서 사이에 골라 일단 1부터 4 사이에서 고르겠지. 그죠? 4의 3승이야. 근데 빼기 당연히 최대는 4를 포함해야 되고 최소는 1을 포함해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4를 포함하지 않는 걸 또 빼줘야 된다고. 그게 몇 가지예요? 3의 3승가지죠. 근데 1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역시 빼줘야 돼요. 3의 3승가지예요. 근데 1과 4를 동시에 포함하지 않는 거는 다시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요. 명제가 여기랑 똑같은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도 하나 있어야 되고 적어도 4 하나 이상 적어도 1 하나 이상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4가 없는 거를 뺐고 1이 없는 거를 뺐는데 4가 없는 거랑 1이 없는 거에는 뭐가 교집합이냐면 4랑 1이랑 둘 다 없는 게 교집합이에요. 그럼 둘 다 뺐으니 걔는 다시 한번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요.
이게 4, 1일 때예요. 밑에 3, 2 이건 훨씬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2에 3승 즉 2, 3 중에서 막 나오는 거고 중에서 3만 졸라 다 나온 거 2만 졸라 다 나온 거 두 개 빼면 되죠. 끝? 이렇게 풀어요. 나누기 6의 3승 32번 약간 난이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논리만 오세요. 요거 자 됐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